안녕하십니까. 김민호 회계사무소입니다. 오늘은 5월 종합소득세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카톡이나 이메일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기속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입니다. 신고는 5월달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하시면 되고, 대상은 종합소득, 그다음 퇴직소득, 양도소득입니다. 소득세 신고 시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부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각종 공제를 받기 위해서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그리고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납입증명서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기부한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기부금은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받는 경우에는 주국세청에서 점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당한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임대소득이라든지 근로소득, 그리고 각종 강연 등을 통해서 받은 기타 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본인이나 부양가족 중에서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공제 200만 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명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장부에 신고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매입비용이라든지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나 그리고 또 계산서, 그 다음에 신용카드 전표 등을 제출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인건비가 지출되는 경우에는 인건비 대장, 아니면은 지급명세서로 국세청에 제출했다면은 그걸로 대신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세를 위해서는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해 가지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꼭 첨부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은 무신고에 해당하여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직전연도 수익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 업종별로 정하고 있는 그 수익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혹시 직전연도에 경정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추계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규로 2016년도에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액공제나 감면, 세액공제나 감면을 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반드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다음입니다. 2016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주요 사항입니다. 보시면은 업무용 승용차의 과세 합리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직전연도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의 경우에는 2016년도부터 적용되고, 일반 복식부기 대상자는 17년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신고할 때는 동규정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업무용 승용차를 매각했을 경우에 과거에는 매각 차익에 대해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았는데 2016년도 매각분부터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의 경우에는 매각 차익에 대해서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에도 17년도 매각분부터는 그 차익에 대해서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만약에 매각해가지고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실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 방법을 획일화시켰습니다. 과거에는 승용차의 경우에는 정률법이 원칙이고 정액법을 선택할 수 있고, 회사는 임의상각 제도이기 때문에 회사 편의대로 감가상각을 한도 내에서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근본부터는 정액법으로 5년간 강제상각하는 걸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이 52개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 47개에서 5개 업종이 추가되었는데요. 그 업종이 가구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 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마지막으로 안경 소매업, 이렇게 5개가 추가됐습니다. 동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현금 영수증 발행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되고, 특히 10만원, 부가세 포함해서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발행하셔야 됩니다. 미발행하신 경우에는 50%의 과태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적용을 받을 때 중소기업에 비해서 소기업으로 판단되면 2배를 더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기준을 매출액으로 획일화시켰습니다. 작년까지는 근로자 수 기준과 매출액 기준이 엔드로 충족이 된 경우에 소기업을 판정했습니다. 네, 올해부터는 매출액으로 한 가지 기준으로 단일화시켰고요. 만약에 옛날 기준하고 근로자 수 플러스 매출액 기준, 이 기준과 올해부터 적용하는 업종별 매출액 기준 둘 중에 하나만 적용되면은 19년도까지는 소기업으로 간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기준을 보겠습니다.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 사업의 경우에는 매출액이 120억까지입니다. 다음은 농업, 광업, 건설업의 경우는 80억까지 소기업으로 봅니다. 그리고 도점외업, 출판업 등은 50억까지입니다. 그리고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30억, 그리고 마지막으로 숙박업이라든지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10억 이하의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 산정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래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10%의 추가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불이익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지 않았었는데 2016년도에 법 개정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하는 걸로 변경했습니다. 그렇지만은 2016년도 양도분부터는 예전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한 게 아니라 16년도부터 산정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0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 최대 3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작년부터 2016년도부터 적용하다 보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도에 법 개정해서 17년도 양도분부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산일을 당초 취득일로부터 적용하도록 해줌으로써 예전 특히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최대 3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에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접대비 기준 한도 인상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접대비 지출에 대해서 기준 금액이 기본 금액이 1,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도부터 2,400만 원으로 현재 인상하여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 기업의 기본 한도는 절반인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체크할 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가상각을 적절히 활용하셔야 됩니다. 감가상각은 임의상각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비용이 부족하면 감가상각비를 좀 계상하고 비용이 남는다면 굳이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고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감가상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감가상각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대손충당금 설정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경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 설정하면은 그만큼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사업 설비 등에 투자하면은 투자 금액에 통상적으로 중소기업 설비 투자 세액공제라고 해서 투자 금액의 3% 정도를 세금에서 공제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만약에 납부할 세금이 없다든지 아니면은 최저한세를 적용받아서 다 공제를 받을 수 없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다음 연도로 2월 해가지고 5년 정도까지 2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비용 처리입니다. 원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매입세액 자체를 비용으로 인정받아서 소득세 계산할 때 공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접대비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접대비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도 소득세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받아 소득세에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게 적용해주는 감면을 받아야 됩니다. 특히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소기업의 경우에는 2배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소기업 판정도 반드시 꼭 적절하게 해보셔야 합니다. 다음은 소득공제의 사항입니다. 특히 소득세는 소득공제가 많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빠뜨리지 않도록 서류를 잘 챙겨주셔야 합니다. 기본공제, 그 다음에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그 다음 표준공제, 기부금 공제, 연금저축공제 이렇게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꼭 챙겨서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산세를 내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각종 의무 규정을 불필요하게 여겨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특히 신고불성실 가산세라든지 아니면 납부불성실 가산세 이런 불필요한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부기장을 꼭 하셔야 합니다. 장부기장을 하셔야만이 기장세액 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에는 20%의 무기장 가산세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적자가 만약에 난 경우에도 장부를 해놔야만이 10년간 2월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장부 기장을 하지 않으면 적자 난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을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5월 종합소득세에 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